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저는 세계 한인여성협회 사무총장 박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위하여 개회선언을 세계 한인여성협회 구몬이신 이웅길 사단법인 국제미디어연합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한인 여성협회 심포지움과 세계 한인 문화복지대전 K-홈 라이프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국민의례 시간입니다. 모두 단상에 태극기를 향하여 일동 기립하여 주십시오. 바로 다음은 내빈 소개 및 개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정 세계 한인여성협회 총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려운 시기 다 잘들 이기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 한인여성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효정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하고 많이 작은 자리이지만 정말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 동포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대한민국의 해외 이민 역사가 이 자리에서 아마 다 많이 녹아서 내릴 겁니다. 이 소식을 타고 모든 오늘의 행사를 듣는 750만 재동포 가족들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환영하며 인사말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최 사단법인 제2동포 포럼 조롱재 이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계한인여성협회 심포지움 세계한인문화복지대단 출범과 맞춰서 제122차 제2동포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재동포들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구 절벽 시대에 해법을 모색하고 또 1천만 세계 한인 가족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를 우리가 토의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공동주최이신 조명희 국회의원님 환영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명희입니다. 해외 재외동포청 아마 꼭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열심히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제외에 계신 저도 대선 때 제외 국민본부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엔 연구원도 하고 해외에서 학위도 받고 살아도 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고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제외 동포 750만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와서 주제를 보니까 인구 절벽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한 출산율 0.84인가 그 정도로 기억하고 2045년인가에 이제부터 인구 감소 시대가 돌아간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참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인구수가 줄어드는 감소해가는 국가로 처해 있음에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에서 세계 한인 여성협회가 재동포 포럼과 또 우리 김성원 이사장님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좋은 심포지엄을 개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 동포
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재동포 등 여러 가지 또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성곤 제2동포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이 재동포하고 저출산 문제가 이거 어떤 관계인가 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재외동포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모델로 드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귀환동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세웠는데 빨리 국민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원래 거기는 또 무슬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그 동포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환동포법인데, 이 귀환동포법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주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적법에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영주 귀국할 경우에 복수국적을 부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복수국적을 따고 한국에 영주 귀국한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뭐 요즘 이제 강원대 독일 마을도 세우고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지금 과제는 이 인구 절벽 문제예요. 뭐 이러다가 앞으로 몇십 년 있으면 우리 한민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 빠진 문제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 잠깐 인구 증가는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65세 이상이 되면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죠. 우리 고정옥 총재님.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60세가 넘으면 아이 낳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 국적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그 귀환동포법처럼 한민족의 피가 한 방울도 섞였으면 3세가 되든 5세가 되든 다 우리나라 국적을 쉽게 딸 수 있게끔 국적법을 바꿔서 프랑스 며느리가 됐든지 멕시코 사유가 됐든지 저 아프리카에 사는 뭐 흑인 손자가 됐든지 다 와서 한국에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국적법을 바꿔야지만 이것이 인구 증가하고 연계가 되지, 그냥 나이 드신 1세들만 들어와서 정착해하고 갖고는 이거는 저는 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 와서 살기 좋아야 되는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남북관계예요. 네. 남북관계가 긴장이 되고 이게 대립이 되면은 해외에서 들어오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동포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까지 다 와서 같이 살게 하려면은 어쨌든 남북관계가 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유럽에서도 기차 타고 서울까지 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국적법 문제하고 이 한반도 평화 문제가 정착이 돼야지만 해외에 많은 우리 동포들 또 그 자녀들이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 시오니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코리아니즘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 홍익 인간의 그 정신을 갖고 뭐 피부 색깔이 어떻고 언어가 어떻든지 이 홍익 인간의 정신만 갖고 있으면 다 우리 한민족이니까 와서 같이 살자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또 주제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오신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내대표, 당대표님들을 다 참석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시기가 시기니만큼 당내 지금 본청 규탄대회도 있고 또 인수위 빨리 가셔야 될 입장도 있어서 참석 못하시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전달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책자에 보시면 서면으로 축사나 격려서나 환영사를 다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격려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문 중에 인구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영어로는 데모그래피라고 합니다. 내가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제일 큰 교보문고에 가보면은 한국말로 된 인구 통계학 책이 없습니다. 인구 통계학 개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주문을 해서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맨 앞에 보면은 Demography is Destiny, 인구 통계는 운명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고치기가, 인구 통계의 절벽에 빠진 나라가 그 절벽에서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구 통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미국 닥터 에버슈타트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에버슈타트 박사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인구 통계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반도 문제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최고 전문가가 됐냐면은 이분이 그 북한의 인구 통계 자료를 계속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100만 명이 계속 비는 거예요. 6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100만 명이 군인이 될지 모른다라고 논문에다 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설마 그럴 리가, 북한이 그때 이제 북한 군대가 한 40만 되는 거로 다 알고 있었는데 100만 명이 인구 통계에서 빠져서 이것이 군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조금 있다가 맞는 거로 확인이 되는 바람에 인구 통계학자에서 갑자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치학자로 이제 뛰어오른 사람입니다. 그분이 중국의 인구 통계를 공부하려고 중국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모든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 21세기의 최고의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쓴 논문, 그 논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국제정치도 모르고 경제학도 모르고 군사학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경제학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내가 공부하는 학문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오늘 어느 나라에서 100만 명이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 그 나라에 10살짜리가 몇 명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학문을, 미래가 잘 예측이 되는 학문이 있는데 자기 그 학문으로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대문자로 MISERABLE, 미저러블이라고 썼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처절하다, 처참하다. 그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제가 그 논문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앞으로 세계 1등이 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논문을 읽고 중국은 세계 1등이 될 가능성이 없다. 한마디만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2015년에 중국 인구가 14억이었습니다. 14억인데 2040년에도 14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하고 2040년이 똑같이 14억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5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2억 5천만 명이 위로 올라가서 붙는 것이 2040년에 14억입니다. 밑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문제가 있지 않냐. 중국하고 똑같이. 에버슈타트 박사가 일본은 부자가 된 이후에 늙었고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는데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주제를 오늘 우리 그 인구절벽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되신 그 우리 세계한인여성협회에다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분 좋은 논문 발표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y
my Korean language knowledge is still quite poor. Even I live in this country for more than 18 years. So let me talk a little bit in English, and I want to address the practical aspect of moving from one country into another country. So actually the K Home and Life Foundation's purpose is to attract Korean people living overseas, returning back home to their homeland. So before I moved to Korea, I lived for more than